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업로드한 카시트 올바르기 태우기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댓글로 의견도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됐고요. 그에 이어서 유모차 올바르게 태우기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유모차를 이상하게 태우는 게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길가에 돌아다니게 되면은 위험한 자세라던가 유모차가 위험한 상태로 주행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컨텐츠를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모차 오래 사용하는 팁입니다.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애지중지하시고 막 이렇게 어디 부딪히면 이렇게 닦으시다가도 관리를 잘 안 하시게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바퀴를 관리해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모차의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들링을 좌지우지한 게 이 볼 베어링과 이 바퀴 부분인데요. 이 야외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흙먼지라던가 이물질이 바퀴에 끼게 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이 바퀴의 축 부분에 끼게 되는데요. 그냥 한번 시간 나실 때 그냥 바퀴를 이렇게 빼서 프레임에 껴있는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모차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물웅덩이를 지나가신 적이 있거나 진흙을 지나가신 적이 있다면 바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유모차가 부식되지 않고 더 오래 사용하는 데 좋은 팁이 됩니다. 그리고 바퀴와 프레임의 연결 부위에 조금 속된 말로 그리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윤활제를 모델에 맞게 사용해 주신다면 유모차를 좀 더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휴지로 이렇게 빡빡 닦으면 그 윤활제가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모차 올바르게 태우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유모차의 신생아를 태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석군, 정말 조심해서 쓸 테니까 제가 손목이 너무 아파요. 디럭스랑 절충형은 못 쓰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네,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휴대용 유모차의 안전검사 기준이 6개월부터겠습니까? 6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유모차 낙상사고나 이런 것들이 휴대용에서 꽤 많아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는 권장하기론 6개월이지만 돌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이 휴대용 유모차를 너무 많이 신생아를 태우세요. 정말 위험하고, 비유를 하자면 진석군, 저 경차 타고 서킷 갈 거예요 라고 하시면 경차로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인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실 때 그냥 휴대용 하나만 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사고 없이 정말 운이 좋게 휴대용을 무탈하게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추천으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생아는 태우지 마시고 최소 6개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12개월 이상부터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의 탑승 부분입니다. 탑승에서 가장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엉덩이 위치입니다. 이제 아이를 태우실 때 엉덩이가 빠져있는 상태로 태우게 되면은 아이가 등이 굽어있는 상태로 타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이의 굉장히 성장 발달에도 안 좋을 뿐더러 소화에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항상 아이의 엉덩이가 빠져있지 않은지 잘 체크해 주시고 엉덩이를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아이를 태워주시면 되고요. 물론 내려놓을 때 머리를 가장 조심해야 하지만 엉덩이를 기준으로 아이를 태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부분은 버클, 즉 안전벨트의 길이와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안전벨트가 아이의 그냥 귀나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나와요. 안전벨트를 하는 둥 마는 둥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유모차가 턱에 걸리거나 급격한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아이가 넘어지거나 심할 경우는 낙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웬만하면 휴대용 유모차들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길이 조절은 최소한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높낮이와 길이를 아이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고, 카시트 편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쑥쑥
크지 않습니까?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잘 체크하셔서 사이즈에 맞게 벨트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벨트에 이어서 꼭 버클을 채워달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정말 뭐 탔다 내렸다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고 버클을 답답해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은 제가 정말 잘 압니다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안전과 직결되게 지켜주는 게 안전벨트이기 때문에 최소한 허리 정도라도 묶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은 등받이 부분인데요.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할 때 아이를 꼭 신경 쓰면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등받이를 세우게 되면 어른처럼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쭉 앞으로 밀려나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벨트 버클을 안 하고 있다면 정말 낙상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앞으로 밀려나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엉덩이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가면서 엉덩이의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등받이를 세웠다면 아이의 엉덩이 위치를 다시 픽스를 해주시고요. 등받이를 젖힐 때 너무 확 젖혀도 안 되겠죠. 저희 매장에서 아이들이 유모차를 시승하면서 많이 우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부모님들이 확 이렇게 등받이를 제쳤다가 아이가 깜짝 놀란다던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주실 때도 아이를 잘 체크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굉장히 제가 또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유모차 밖으로 아이의 신체 부위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팔을 유모차 밖으로 뻗는다던가 발 하나만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한눈판 사이에 쇼핑카트 같은 게 지나간다던가 누군가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장바구니나 이런 곳에 아이의 다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톡 하고 부딪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습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찰과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모빌을 다실 때 한쪽에 치우쳐서 달게 되면은 아이가 그쪽으로 쏠려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모차 탑승 부분에서 짚을 부분은 아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뭐 버클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꽤 많이 아이들이 유모차에서 일어나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낙상사고의 이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가 유모차 위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행 부분인데요. 주행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방주시겠죠. 전방의 장애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신경 써주셔야 하는 것은 노면의 컨디션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인도로 올라가는 곳에 그 작은 턱 때문인데요. 아무리 디럭스 유모차라고 하더라도 지형에 따라서 바퀴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면의 상태를 꼭 체크하셔서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턱이 있다면 본인 유모차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들어야 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모차들은 뒷바퀴를 이어주는 프레임을 발을 대고 핸들을 당겨주시면 앞바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턱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데요. 가운데 프레임이 없는 유모차일 때는 뒷바퀴를 이렇게 잡고 들어주셔도 수월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특히 오르막일 때는 앞바퀴 고정 기능이 있는 유모차 같은 경우는 사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내리막 같은 경우는 핸드 스트랩이 있는 유모차가 있다면 꼭 묶고 주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폴딩 부분입니다. 유모차를 접을 때도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폴딩 시에 주변에 아이가 없는지입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유모차들의 폴딩도 컴팩트해지고 심플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폴딩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폴딩하다가 아이의 신체 부위가 끼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폴딩을 하실 때에는 꼭 주변에 아이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딩을 할 때 유모차 내에 통풍 시트나 너무 두꺼운 이너 시트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모차가 본래 사이즈로 컴팩트하게 접히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방풍 커버를 씌운 채로도 접으시면 안 됩니다. 방풍 커버 씌우고 빼는 거 귀찮다는 거 정말 잘 압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방풍 커버가 씌워져 있는 채로 유모차를 접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접다가 유모차가 고장나거나 방풍 커버가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방풍 커버나 이런 커버류는 제거하고 홀딩을 해주시고요.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유모차들의 경우에는 그 잠금 장치에 패브릭이나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았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폴딩에 이어서 언폴딩인데요. 똑같습니다. 절대로 아이가 주변에 없도록 잘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스냅을 쓴다던가 이렇게 힘을 한순간 주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언폴딩을 해주시고 언폴딩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언폴딩이 완벽하게 안 된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굉장히 많고 한 번은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주행하다가 아이가 탑승한 채로 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유모차가 완벽하게 잘 펼쳐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펼쳤을 때 딱딱하는 이런 버튼들이 맞물리는 소리가 잘 났는지 폴딩하는 버튼이 먹혀 있거나 안 눌리지 않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언폴딩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 폴딩 버튼이 눌려 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은 짐을 실는 가방거리와 오거나이저 부분입니다. 너무 과도한 짐을 유모차에다 걸어놓고 실게 되면 유모차가 엎어지거나 고장이 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진도꾼 겨우 그 정도 걸어놓다가 유모차가 고장나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유모차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아이가 안전할까를 생각하는 모델이지 얼마나 많은 짐을 더 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무게를 핸들에 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특히 휴대용 유모차에 과도한 짐을 올려두셨다가 유모차가 엎어지는 사고 굉장히 흔하죠.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짐을 특히 휴대용 유모차에 많이 지지 않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요. 또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선풍기, 모빌 등을 사용하실 때는 특정 기능을 조작하거나 접을 때 걸리지 않는지, 고장의 원인이 되지 않는지를 꼭 잘 체크하시고 맞는 위치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카톡 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 진석군과 함께 유모차를 올바르게 아이를 태우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진석군 이런 부분도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사용해봤더니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한 번 더 공부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